안녕하세요. 자슈아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형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사랑썰레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게 있었습니다. 미국 법을 다루는 것도 좋지만 미국 법과 한국 법에 대해서 같은 주제를 놓고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떤 비슷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법 대 법 네. 이런 느낌의 컨텐츠를 많이 요구를 하셨어요. 그 첫 시간으로 저희가 오늘 나눌 말씀은 바로 한국과 네. 미국의 노동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저희가 노동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어떻게 하면은 해고가 될 수 있나요? 라는 게 가장 큰 질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제가 김지영님에게 한국에서는 어떨 때 해고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볼게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해고를 하려면 해고 사유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니까- 미국은 아닌가요? 왜 놀라시는 것 같죠? 그럼 한국은 일단 직원이 해고당할 만한 어떤 이유, 그렇죠. 뭐 근무 태만이라든가 네. 그런 해고의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할 수 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고서 해고가 가능하다면 그건 부당 해고에 해당하겠죠? 그러면은 그런 해고의 사유가 있었을 때는 네. 어떤 방식으로 해고가 진행이 되나요? 어떠한 근로자에게 해고를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은 해당 근로자에게 이제 사유를 통보를 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를 주고 소명 절차를 거쳐서 그 이후에 이제 해고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통보를 하더라도 그 해고를 당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제가 또 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예전부터 한국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서 많이 궁금했었어요. 정규직 사원과 비정규직 사원이라는 용어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예전에 이제 뭐 미생이란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렇다면 해고의 방법이나 해고의 이유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저도 사실 법 전문가가 되기 전에 그냥 일반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다르니까 사람들이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는 게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의외로 해고 절차에 있어서는 둘 간의 차이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아까 잠깐 궁금해하셨지만 미국 노동법에 대한 썰을 잠깐 풀어드릴게요. 미국 전체 50개 주가 있습니다. 그 50개 중에서 몬타나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49개 주에서는 at will employment라는 고용 계약을 기본적인 고용 관계로 채택을 하고 있어요. at will employment는 뭐냐? 해고의 사유가 있던 없던 고용주와 직원은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할 때 고용관계를 파기하고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아무 문제 없이 회사를 나갔어요. 갑자기 인사과에서 저를 부르시더니만 조시아 변호사님, 오늘부터 저희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짐 싸고 나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당연히 물어보겠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조시아 변호사님이 필요가 없게 됐어요. 자,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네. 정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를 많은 분들이 약간 반대를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이 좀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한국이 고용주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고 알고 계시지만 실상은 좀 반대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입사를 했었을 때 고용계약서를 작성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at will employment가 적용이 되지를 않아요. 그 고용계약서에 만약에 내가 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해고의 사유가 없이는 회사 측에서는 나를 해고할 수 없다라는 거가 명시가 되어 있으면은 그 고용계약서의 내용이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고용계약서를 무조건 작성해서 제시할 의무가 없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는 회사와 직원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작성하는 선택적인 부분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한국은 또 아닌가 봐요. 한국은 현실이랑 조금 거리감이 있기는 한데 법적으로는 고용계약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줄 의무가 명시되어 있죠. 그럼 만약에 해고를 했었을 때 해고 통지서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가요? 네. 해고 사유를 이제 근로자에게 제시를 하고 그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해고 사유를 통보할 때 적혀 있었던 그 사유 이외의 다른 이유를 들어서 해고를 하게 되면 그 또한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딱 명시된 이유에 한해서 해고를 할 수 있어요. 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차이점인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이것도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해고 통지서 역시 서면으로 제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구두로 오늘까지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인사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쿨레가 풀풀 나네. 이렇게 되면은 뭐 미국에서는 아무나 아무 때나 사람을 해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부당 해고라는 거는 없는 거냐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미국에도 부당 해고가 존재를 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직원의 나이, 성별, 성 정체성, 종교, 인종, 민족성에 대한 이유를 근거로 직원을 해고한다라고 하면은 불법이고 불법 해고입니다. 누구누구씨는 한국 분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라는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이거 불법이에요. 혹은 누구누구씨는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혹은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회사랑은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잡 인터뷰를 할 때도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것들은 질문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사진도 못 붙이게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를 할 때 뭐 나이는 당연히 뭐 기본적으로 이력서에 다 있죠. 나올 수밖에 없죠. 뭐 성별도 쓰고요. 그렇죠. 뭐 예전에는 뭐 본적도 쓰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었고요. 아버님 직업에 뭐 학력까지도 쓰게 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 여기서는 다 불법이에요. 잡 인터뷰를 할 때 뭐 몇 살이세요? 결혼은 하셨어요? 아이는 있으신가요? 뭐 혹시 교회 다니세요? 절 다니세요?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것 자체가 harassment, 즉 희롱으로 간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당 해고의 사유는요. 보복성 해고는 미국에서도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뭔가 내가 봤었을 때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것들이 포착되고 파악이 돼가지고 회사에다가 제가 보고를 했어요. 뭐 실장님 뭐 혹은 사장님 제가 보니까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법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건가요? 라고 물어보고 시정을 요구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제 책상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내부 고발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해고를 당한다면은 그거 역시 부당 해고이고요. 그거는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되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노동법 관련한 질문. 실업급여에 대해서 요즘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한국에서도 실업급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뭐 한간에는 그냥 실업급여 타면서 여유있게 살아볼까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직, 퇴직한 그 시점으로부터 지난 18개월 동안에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분들에 한해서 그리고 그 퇴직 사유가 잦은 퇴사여서는 안 되겠죠? 자기가 혼자 뭐 쉬겠다고 그만뒀는데 실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근로할 의사가 있음에도 이제 회사의 사유로 인해서 뭐 권고사직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거나 그러한 분들에 한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부분은 미국이랑 비슷해요. 그래요? 네. 제가 뉴욕주만 먼저 예를 들어드릴게요. 마찬가지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자에 해당이 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날짜로부터 6개월 이상은 근무를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현재도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고 일을 열심히 찾고 있지만 일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거를 증빙할 수가 있어야 돼요. 똑같네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난 이후에도 본인이 계속 구직 활동 중이다라는 그거를 계속 가가지고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지만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처음이에요. 지금 한국법과 미국법의 공통점을 찾은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실업급여에 대한 대상자는 지금 보니까 비슷한 것 같고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다 돈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국부터 먼저. 하루에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최대 66,000원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최대 받으실 수 있는 기간을 말씀드리면은 50세 미만이신 분들은 240일, 약 8개월 정도 되겠죠? 그 정도 기간까지 받으실 수 있고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그보다 30일이 더해져서 270일까지도 최대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상한치는요. 일주일에 420불입니다.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은
대략 한 6, 7만 원 정도 될 것 될 같아요.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꽤 될 것 같아요. 너무 작고 50만 원 잡아볼까요? 네. 그러면은 뉴욕이 훨씬 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지만 뉴욕이 또 물가도 비싸죠? 네. 할 말이 없네요. 그래요? 근데 뭐 요즘 솔직히 서울도 물가가 뭐 만만치 않다는 얘기가 자꾸 들려와가지고. 네, 뭐 어디 가나 쉽지 않아요. 뭐 뉴욕 옆에 붙어 있는 뉴저지주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상한치가 600불이 넘습니다. 그건 좀 의외네요. 뉴저지가 뉴욕보다 물가가 낮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좀 낮죠. 하지만 그렇게 주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26주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한국법과 미국법에 대한 법 대 법 첫 번째 시간으로 노동법에 대한 거를 좀 말씀 나눠봤어요. 사실 저도 지금 오늘 굉장히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은 것 같고 지영님도 오늘 굉장히 약간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신 것 같은데 아마 이거 끝나시자마자 본인 그 고용계약서가 어디 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찾아보실 것 같아요. 다시 꺼내야 될 것 같아요. 찾아보시고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겠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썰렁썰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피디님 만족하시나요? 그래, 알겠습니다. 점점 저희가 자본주의 노예가 되는 것 같은 거는 제 자신의 느낌인 거죠? 네, 느끼는 걸로 하죠. 알겠습니다.